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4회 노란책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봤을 때 사인 삼각함수,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는 제일 패시브가 뭐죠? 라고 하면 딱 멈춰놓고 핵심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각함수는 첫 번째가 부호, 그 다음에 값 이렇게 되는데, 삼각함수 말을 잘못 삼각비. 그럼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대해서 all, sin, 않고 요거. 다음 값은 웬만하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피타고라스 처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 4분면 누구만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탄젠트를 물어봤으니까 2, 4분면에서는 음수.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우리가 여기가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값 자체가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유리화 하기 전으로 돌립니다. 그럼 루트 7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7 루트 3. 다음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탄젠트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이 1번. 마이너스 붙여서 요거 좀 정리 잘 해두시고, 2번은 0 플러스, 이건 이제 극한이니까 그냥 타면 된다, 맞지? 0 y값, 그 다음에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또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다음 3번은 우리가 이제 적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요 안에 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절대값이 있다, 맞지? 절대값은 이제 이게 웬만하면 해석도 많고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계산을 주로 해야 될 때는 이 절대값을 벗겨야 됩니다.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구간분리를 활용해서 이제 벗기시면 되는데, 그럼 x가 3보다 클 때는 2x-3, 3보다 작을 때는 3이 되죠. 왜냐하면 3 빼기 x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1차 함수나 다음 2차 함수부터는 뭐 적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 1부터 3까지는 3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고, 3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오죠. 그 다음에 얘는 3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넓이 계산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그럼 넓이 계산해보면 여기가 6,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는 높이에 3, 5 밑변, 그러면 2분의 1 높이 3 더하기 5, 그러면 이제 8이니까 4. 그래서 답이 1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적분으로 하실 거면 1부터 3까지 3dx 더하기 3부터 4까지는 2x 빼기 3의 dx, 그러니까 이제 3x 1부터 3까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3부터 4까지. 그럼 이제 여기는 할 때 그 3 대입해서 9, 1 대입해서 3 해서 빼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단위체만 보세요. 그럼 3 빼기 1 바로 해서 6, 그 다음에 4 빼기 3 하면 이제 여기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16 빼기 9니까 7, 그 다음 4 빼기 3 하면 1 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계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얘가 이제 풀이 순서를 되게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 두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일단은 저 만난다라는 표현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ax 더하기 b는 y = x 이렇게 이제 잡는 게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그 수선의 발을 내려서 찾으면 되는데, 자, 만난다, 교점, 이런 식의 말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가기 전에 식을 한번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이제 가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그 함수의 미지수. 함수의 미지수가 a, b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진화는 점 구하기입니다. 그 함수가 진화는 점 구하기. 점을 구해야 대입을 해서 a랑 b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점 a와 b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되겠죠? 이거 제발 순서 제발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함수의 미지수가 있으면 진화는 점 구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x축에 내릴 수선의 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y좌표입니다. 왜냐하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y좌표죠. 그래서 y좌표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천천히 구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할 텐데,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고정된 게 뭐게요? y = x입니다. 이 함수가 기울기가 1인 거죠. 오케이? 이 순서대로 갔을 때 잘 보시면 a, b가 6루트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은 결국 뭐가 주어졌다? 도형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러면 각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가 뭐 a분의 bc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려면 여기가 45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2대 1대 1이니까 여기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 넓이가 30이랍니다. 그럼 얘는 66, 36에 18. 그럼 여기가 12가 돼야 되니까 6이 12 이렇게 된다 맞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의 Y 좌표가 얼마? 2. 그러면 Y = X니까 X 좌표도 2. 다시 B의 좌표도 얼마? 8. 그 다음에 8. 그래서 이제 3번을 활용을 한 겁니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Y 좌표가 주어졌다. 이 길이를 구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끝. 요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러면 2에 2a 더하기 b는 2다. 다음 2에 8a 더하기 b는 8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쉽게 계산한 방법이 2의 세제곱 지수 꼴이니까 그럼 2a 더하기 b가 지수 1이랑 똑같고 밑이 똑같으니까요. 8, 3.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빼면 6a는 2. 그래서 a가 3분의 1 또는 b가 3분의 1 또는이 아니라 둘 다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3분의 2.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만난다 했을 때 x축에 내렸다 했을 때 이 표현들이 다 뭔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등차 수열 하면 우리가 핵심이 뭐다? 규칙과 기준항. 요거 딱 떠올리고, 그러면 기준항이 가에서 주어지죠. 가에서 기준항. 나는 그러면 규칙이겠죠. 규칙은 이제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겠죠. 기준항에다가 띠를 쳐. 규칙은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어떻게 구한다? 한 끼리 빼기. 그래서 잘 보면 이제 SN과 TN을 해석을 해봅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을 하면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가 음수 되는지 이 뜻 자체가 이제 그 뜻이겠죠. AN은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은 D에 관한 1차식이 될 거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인지 하면서 음수를 줬거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핵심이 규칙과 기준항.
요 두 개를 찾으셔야 돼. 규칙은 어떻게 된다? 한끼리 빼기 해서 공차 D 구하기 이렇게 되고 기준항만 찾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이거 제발 좀 기억해 두세요. A에는 초항을 기준으로 n-1d가 되는데 이걸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A1 빼기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결국 뭐다? n에 관한 1차식. 우리가 1차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 D의 부호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저 절대값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 되지? 그래야 언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원리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결국 tn의 절대값 해석. 오케이? tn의 절대값 해석.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볼게요. 가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문제를 푸는 이 순서들, 원리들을 외우세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 주로 등차 중앙을 씁니다. 오케이? 이게 안 되면 일반항으로 가셔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등차 중앙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기준항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번째 칸만 가면 되냐. 만약에 이제 A 내가 n을 구해야 돼. 근데 기준항이 A4야. 그러면 총 n-4칸만큼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얘도 이제 핵심이 한 문자 정리. 즉 AN을 기준항을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하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기준항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등차 중앙이 된다 맞죠? A6 더하기 A8을 하니까 핵심이 뭐다? A6 더하기 A8을 하면 등차 중앙하면 2A7이죠. 그래서 A7이 얼마다? 등차 중앙 딱 반 때리면 얘가 이제 2A7이죠. 그래서 A7이 0이다. 기준항이 주어졌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기가 A7입니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이제 A8부터 양수가 될지 A8부터 음수가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거창 차수의 개수. 자, 그럼 나조건을 잘 봅시다. 모든 자연수 이 편이 뭐다? 항등식이죠. 오케이, 항등식인데 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tn이 84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내가 만약에 공차가 양수가 된다 치자. 8부터. 그럼 6 이상부터 항상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절대값 tn 해도 양수는 양수로 튀어나오니까 2배씩 커진다 맞지? 그럼 값이 일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첫 번째 이걸 보고 n 값이 커지면 따라서 항상 84로 고정이네?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 tn이 어떻게 된다? 6 이상부터 전부 다 음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날라가겠지. 더하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합이 계속 일정하겠죠. 핵심이 뭐다? 이거죠. A8부터 음수가 돼야 SN 더하기 TN을 해도 어떻게 된다?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K를 하니까 얘가 사삭사삭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얘는 그 값이 84다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2배를 하죠. A1부터 A6까지 합이 얼마다? A7은 0이니까 상관이 없죠.
84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합이 나오면 우리가 중앙 생각하면 된다는데 A1 더하기 A6이 등차 중앙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센스 플레이 A7을 딱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차 중앙이 딱 활용이 되죠. 오케이. 근데 0이 A7은 0이기 때문에 합에는 절대 변화가 없는데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센스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항의 개수가 7개. 그러면 6 날리고 이 친구는 8에 반 하니까 A4가 6이다. 기준항이 주어진 거죠. A7도 6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총 3칸 커질 때 몇만큼? 마이너스 6만큼.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다. 규칙까지 다 주어진 거죠. 기준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T15 T15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T15는 A1부터 7까지는 양수다가 A8부터는 다시 음수를 붙여줘야 된다 맞죠? 여기서도 센스 플레이. A7이 여기 들어가면 등차 중앙 되고 8부터 15까지 해도 등차 중앙이 안 되니까 여기서 A7을 한 번 더 더해줍니다.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호는 뭔가 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 플레이. 만약에 A7이 값이 있다 해도 A7을 해서 일단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빼는 게 훨씬 더 빨라.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등차 중앙 활용해보면 2분의 A1 더하기 A7의 항의 개수 7개. 그 다음에 2분의 A7 더하기 A15의 항의 개수 얼마? 15랑 7 빼면 총 9개 남았죠? 이 또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러고 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A7, A4, 7, A4 그 다음에 9, A11 7 더하기 15 하면 20이니까 등차 중앙 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A4는 6이라 했으니까 7, 6, 42 그 다음 A11은 어떻게 됩니까? A7을 기준으로 해서 4칸 가면 된다 맞지? 그럼 0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8, 9, 72 그래서 이제 1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5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요 친구 f'0가 제로다. 그럼 저기서 이제 극대극소 또는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f'2가 16이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얘가 핵심이 얘를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f'2가 16이다 하면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딱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얘도 어떻게 해석했었어?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딱 이건데 Sn 더하기 Tn 이 84다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핵심이 고정이네. 상태를 먼저 판단하죠. 상태를 먼저 확인 후 그 다음에 값을 본다 맞지? 이거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항상 두 개인 거거든요. 그럼 얘도 잘 보면 상태가 기울기가 양수네 부터. 오케이. 증가하네. fx가 x는 2에서 증가하는 중이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이 f'2가 16이다. 항상 상태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문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자 보면 어떤 양수 k라는 뜻이 뭐냐면요. 적어도 하나만 성립을 해도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f'x가 양수 음수다 라는 뜻이 뭐라고? fx가 감소한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럼 0은 왜 포함이 안 되죠? 0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만 양수일 때까지도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4차함수나 다항함수 추론 우리가 이제 개형 추론이죠.
다함수 개형 추론은 그 3, 4차가 나오면 주로 외워서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4참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개형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개형인지 0이 한번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0이 자,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생긴 놈 하나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방향만 반대가 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되니까 자 4차함수 개형 추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 그림을 다 그려버리세요. 그림 그리기 이 그림을 네 가지를 다 그려버려. 다 그린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가 감소를 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감소를 해. 실제로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자, 그럼 실제로 감소를 다 하죠. 그건 전부 다 만족을 하는데 연마 어떤 양수 k에 대해서도 감소를 해야 되는데 얘가 0부터 k까지 해보면 어떻게 돼버려? 증가가 돼버리지. 그럼 그 어떤 양수 k에 대해서도 지금 감소가 안 되고 있다 맞지? 그러니까 얘 탈락.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0보다 살짝 큰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 항상 증가니까 탈락. 얘는 가능이다 맞지? k를 해도 감소를 한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맞다. 그 다음에 0부터 k 증가한다 맞지? 탈락. 0부터 k 증가한다 탈락. 증가한다 탈락.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이렇게 개형이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형 추론이 나중에 해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아구가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떠올리고 개형을 추론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싹 다 그려놓고 그럼 3차 함수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3차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요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그려본 거야. 자, 그럼 요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가 핵심이다 맞지? 4차 함수.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F'E가 16이다는 나중에 이제 값을 계산을 위해서 나오겠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F'E가 16이 되려면 적어도 2가 요쯤은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왜냐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계속 그 여기가 음수죠. 그래서 이쯤이 요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F'X는 열린 구간에서 시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개형을 그대로 따와 볼게요. 어떻게 된다? 이 친구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개형이 되잖아요. 지금 0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잘 보세요. 2를 잘 보면 요쯤이다 맞지? 그러면 F'X로 보면 편하니까 fx에서 그대로 봐도 돼. 0부터 2에서 기울기에 0인 게 여기 하나 있죠. 적어도 오케이? 열린 구간이니까 0은 포함을 안합니다. 한 개의 시간에 갖는다. 맞는 말. 근데 만약에 이제 F'X로 보려고 하면 감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됐다 이 뜻인 거지. 그럼 이제 요쯤에 2가 있다는 뜻이고 그럼 0과 2 사이에서 근이 있어 없어? 0이 되는 요 지점이 있다 맞죠? 요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 그래서 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번이 추론이 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적어 놓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극대값이 안 갔죠.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우리가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얘도 이제 판단할 때 뭐가? 개수가 양수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까먹었어. 큰일 날 뻔했다. 개수가 그냥 4차 함수 fx 이렇게 이 조건이 없고 4차 함수 fx로만 나온다 하면 핵심이 뭐다? 무조건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개형이 2배로 늘어나. 음수인 것도 막 다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극대를 가지려고 하면 양수에서 이 개형밖에 없어. W 모양.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럼 니은이 당연히 탈락. 그럼 F0가 0이면 이제 실제로 값을 물어본다 맞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그러면 저 그림에서 F0가 0라고 했으니까 얘가 딱 이렇게 되겠다 맞지? 0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를 근을 알파라고 잡을게요. 근을 모르니까 그러면 fx가 차함수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근의 형태로 식 적기. 이걸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알파가 근이 한 개,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면 짝수개, 이렇게 돼 있으면 홀수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개형이랑 똑같이 생겼다 맞지? 그러면 홀수 개수니까 접해야 되니까 최소 3개가 된다 맞지? x가 3개, 다음 알파는 그냥 뚫고 가버리니까 알파 1개,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f0가 0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x축이 여기로 설정이 돼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f'2가 16이 되니까 어떻게?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할 때는 이걸 전개를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이제 4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x제곱이 되고, 그러면 2 대입하면 4, 8, 32에 4, 3, 12알파, 얘가 이제 16이 되죠. 16 맞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이 얼마? 12알파가 16이 되니까 알파가 3분의 4가 된다 맞지? 4, 3, 12에 3분의 4. 그럼 얘가 이제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요게 핵심이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 이게 이제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이거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놔. 최대 최소가 무슨 뜻이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fx가 들고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들고 와야 되죠. 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정리해보면 4x 제곱으로 묶어내보면 x 빼기 1 이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그 값이 여기서 1이 되고, 그럼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3분의 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맞지? 요 함수 값이. 그래서 얘가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번에서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 요소 자체가. 그래서 이게 수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천천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연결된 경로가 있는데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 AN을 규칙으로 정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이죠. A0는 원점이고 N이 자연수일 때 AN은, 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에서 경로를 이것만큼 이동하는 위치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n을 대입을 하는 거죠. 기준이 다음 걸 기준으로 한다 맞지? 그러면 예시로 들어보면 A3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A2에서 경로를 따랍니다. 이 경로를 이렇게 따라서 간다 이 뜻인 겁니다. 거기서 거리가 이제 3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25분의 5,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길이를 좀 더 쭉 이동해주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보면 A2는 어떻게 됐다? A2는 잘 보면 얘가 예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 A2는 어떻게 됐다? 결국 이제 A2는 A1에서 25분의 1만큼 간 거고, A3는 A2를 기준으로 해서 25분의 이제 3을 대입하면 된다 맞지? 1을 대입하면 3입니까? 죄송합니다. 1을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이 3을 대입하면 5.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3을 왜 구했냐? 그럼 이제 A1을 구하려 했구나. 바보 같네. 25분의 1. 그러면 잘 보면 0에서 A0에서 25분의 1만큼 갔다가 25분의 3만큼 더 가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25분의 4,0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A6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얘가 일정하게 더해지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A1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다? A0를 기준으로 해서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3을 더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A6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25분의 1, 25분의 3, 점점점 어디까지? 25분의 6을 대입하면 11까지 합이다, 맞지? 그러면 얘를 11까지 합을 다 더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게 등차 수열이다, 맞지? 2 곱하기 1 빼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6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11분의 2의 항의 개수 6. 이렇게 되면 25분의 12의 6이니까 36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러면 25분의 36,0이 돼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무슨 뜻? 경로를 따라간다는 뜻이 이 뜻인 겁니다. 잘 보면 총 이동 거리는 25분의 36이 맞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1만큼 가고 25분의 11만큼 더 갔다 이 뜻인 거죠. 그럼 경로를 잘 보세요. A6은 A0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을 가고 그 다음에 경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요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5분의 11이 된 겁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다 하는 거야. 일단은 이거를 계산 다 해버려. 그 다음에 그냥 1,1, 2,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천천히 해볼게요. 이 규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를 이해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저거는 천천히 적어보시고,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y =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두 번째 점이래요. 그러면 y = x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이 뜻인 거지. 그러면 y = x는 특징이 1,1, 2,2, 3,3. 그럼 핵심이 뭡니까? 합이 요 총 움직인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2, 4, 6, 8 요렇게 돼야 된다 뜻이. 총 이동한 거리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n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겠다. k라고 할까? k는 여기 없지? 이 k가 된다 이 뜻인 거죠. 짝수가 돼야지 딱 y = x 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이동 거리를 했을 때 언제 짝수가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화를 해볼게요. 내가 an을 딱 잡았을 때 그러면 25분의 1부터 어디까지? 25분의 2n-1까지. 그러면 25분의 1 더하기 2n-1 반띵 나누고 항의 개수. 그럼 얘가 얼마다? 25분의 n제곱이 되나? 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죠. 오케이. 이 자연수 정수 조건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n제곱이 50k가 되니까 얘가 거듭 제곱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소인수분해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k. 그럼 거듭 제곱이 되려고 하면 얘네들 다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k가 핵심이 뭐다? 2를 적어도 하나를 들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면 돼? 거듭 제곱이면 되죠. 그럼 1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2제곱 2 곱하기 3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가 2일 때 첫 번째로 100이 되니까 첫 번째가 될 거고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구하랬잖아요. 얘입니다. k가 얼마일 때? 8일 때. 그럼 k가 8이면 어떻게 돼? 알아서 k가 8이면 n제곱이 400이 되겠다, 맞지? 그럼 n이 20이 될 거고, 그럼 n이 20일 때 될 테니까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돼? 그럼 총 이동 거리가 400이다 이 뜻인 거죠. 총 이동 거리가 지금 얼마고? 총 이동 거리는 얘를 계산해야 된다, 맞지? 총 이동 거리가 얼마? 얘가 이제 400이 될 테니까 25를 약분해보면 5에 80, 5에 16. 그럼 총 이동 거리가 16이 된다 이 뜻인 거고, 그러면 몇 번째? 얘가 8,8이라는 거죠. 그래야 총 이동 거리가 16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A가 16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얘도 이제 천천히 해보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천천히 해보면 깜짝이야, A가 왜 16이 됐나? X 좌표라 했으니까 8이 돼야 되겠죠? 8,8이라 했으니까 깜짝이야, 저거 왜 갑자기 더했나?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를 들어를 가지고 그냥 총 이동 거리가 짝수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 식을 적어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그거죠. 통계인데,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한 개의 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확률 변수 x를 되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 때 요 확률 변수 x가 초콜릿 한 개의 무게.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했으니까 확률 변수는 뭘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뜻이 이렇게 이제 물결표를 두 개를 하면 됩니다. normal distribution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 번 더 해보면 그 정규 분포가 여기는 평균 자리고 여기는 분산 자리입니다. 근데 왜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분산이 뭐죠? 분산 정의가 얼마나 퍼져 있냐 이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되고 이미 추출을 합니다. 이미 추출을 하면 누구만? 표준 편차에다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이 x바니까 x바가 뭘 따라간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m, 루트 이미 추출하면 n이 이제 평균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산에다가 이미 추출을 n만큼 이미 추출이라는 뜻이 평균에다가 n분의 분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니까 루트 n분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추출을 해서 이제 표본 평균 값이 x바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제 7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초콜릿 한 개의 무게에 대한 신뢰 구간, 우리가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 Z죠. 역으로 가는 겁니다. Z에 대해서 P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얼마다? 0.95다 이 뜻인 겁니다. 신뢰도 구간이 표준 정규 분포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x바의 평균을 빼고 거기다가 7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z의 정의죠. 그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이 무게 신뢰도 구간을 구하면 m을 기준으로 두고 양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m을 가운데 두고 x바의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7분의 시그마, x바의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1.73, 1.81이라고 했으니까 1.87이라고 했으니까 연마가 1.73, 연마가 1.87.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져서 이 x바가 3.6이 됩니다. 그래서 x바가 1.8이 되고 중점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얼마만큼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가 0.07만큼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7 약분해보면 2, 7에 14에 7, 8, 56. 그럼 7 한 번 더 약분하고 공 두 개 날리고 그럼 시그마가 4분의 1이 된다 맞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그마는 4분의 1이고 x바는 1.8이라고 했으니까 k 하면 1.8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뭐 곱하래? 180을 곱하랍니다. 그러면 180을 곱하면 얘가 한 칸 커지면 10을 곱하고 얘가 10이 되고 그럼 4분의 1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만 알면 좀 천천히 풀 수 있고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그 표준 정규 분포로 역과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을 가운데 두고 구간의 길이 하면 2개 더하면 평균의 2배, 그 다음에 빼면 그 표준 편차 곱한 거를 에 대해서 2배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양수 A. 우리가 상태가 주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왜 저게 주어졌을까를 잘 보면 그래프 최고차항 때문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EX가 들어가 있다 해서 겁을 먹지 말고 합성함수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G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HX는 EX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럼 FX가 G의 HX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F2'의 부호가 지금 2개를 곱을 했을 때 음수라는 뜻이 부호가 변한다 이 뜻인 거죠. F'X의 응곡점이 되는 거죠. 2'의 부호가 변한다 하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변하니까 요 친구가 응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변곡점이 되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하면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F'X는 G'의 HX, H'X, 그 다음에 F2'X는 G 2'의 GX, H'X의 제곱 더하기 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되게 신기한 게 HX는 지금 EX인데 미분을 해도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HX를 하나, H'을 하나, H2'을 하나, 얘가 항상 EX입니다. EX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정리를 하면 되고, 결국 이제 ln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0을 ln 3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ln 3분의 2가 들어가면 결국 이제 2에 ln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얘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G2' 3분의 2에 그 다음에 9분의 4 더하기 G' 3분의 2에 2' 하면 3분의 2. 그럼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 GX는 천천히 해보면 G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죠. 맞죠?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첫 번째로 해보면 G'X가 3AX 제곱 더하기 B. 이게 복잡하면 그냥 그대로 미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6AX. 그럼 이제 얘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만겨? 3분의 1을 하나씩 날려주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을 하나씩 날린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대입하면 4a가 됩니까? 더하기 G'은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 3분의 4a 더하기 b.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만겨? 4a 됩니까? 4a 4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서 한 문자 관해서 정리가 되죠. b가 마이너스 4a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말 알 수 있고, 그 다음 나조건은 잘 보면 원대부터 k까지 했을 때 역함수 존재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뜻이 뭐죠?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얘가 함수 측면으로 오면 증가 또는 감소만.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m이라 했으니까 최대한 구간을 많이 당겼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은 이미 여기가 돼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EX니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부호 영향에 안 미치고 얘만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HX는 항상 0보다 크죠. EX니까. 그러면 G'X에다가 이제 뭘 대입하냐가 핵심이지. G'X는 우리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4a를 대입해 봅시다. b는
마이너스 4a라는 항등식을 주어졌으니까 그럼 a만 묶어내면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얘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봐도 어차피 0까지 밖에 못 쓰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밖에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렇냐고 물어보시면 hx가 이미 ex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죠. ex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루트 3분의 2가 m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한대에서부터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고 하면 증가 감소가 변하면 안 되죠. 딱 요까지가 최대. 그래서 요 m 값이 루트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근데 k는 실제로 x 값이지. 그래서 이제 2의 m승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 2의 m승이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m을 대입한다는 뜻이 2의 2m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분의 4를 실제로 대입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라고 했으니까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4ax. 그러면 ax 최대한 묶어낼 건 묶어내고 그 다음에 빼기 4. 그러면 x에다가 우리가 3분의 4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a에 3분의 4에 9분의 16에 빼기 4. 그럼 얘가 얼만겨? 3분의 4에 a에 9분의 36, 마이너스 20입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마이너스 9분의 80이 돼야 된다, 맞죠? 마이너스 9 날리고 플러스 날리고 80 날리고 a가 3이 나오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f0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a 더하기 b죠. 근데 이제 b가 얼마? 마이너스 4a니까 결국 a 더하기 b 값을 물어봤고 b가 마이너스 4에 했으니까 마이너스 3a. 그래서 a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오케이, 잘 정리를 해두시고 합성함수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미분을 해서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 알겠죠? 근데 합성함수 해석이 좀 더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초점이 f'인 쌍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식이 다 주어졌죠. 식이 다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성질을 딱 파악을 하셔야 돼. 고정된 게 무엇인가? 고정된 게 무엇인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항상 얼마다? 거리의 차? 정이죠. 주축이다.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주축이 이제 4루트이다, 맞지? 그래서 거리의 차가 항상 4루트이다. 이거를 이제 좀 알아줘야 되고, 왜냐면 2루트 콤마 0 마이너스 2루트 콤마 0이니까 이 사이 거리가 4루트 2가 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핵심이 동시에 접한대요. 자, 원에 접한다 하면 우리가 핵심이 뭐다? 여기가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자, 그러면 접한다 하면 무조건 솟아내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접한다 하면 접한다 딱 이 말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접한다 하면 무조건 솟아내봐요. 특히 원에서 접한다. 제발 이것만 좀 잘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게 주로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요, 그 초점들이 핵심이 뭐야? 초점이 우리가 대칭이다, 맞지? 이미 초점들이 y축 대칭. 오케이, 초점들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보면 돼? 얘가 대칭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칭성 필수 보조선이 초점이랑 딱 이어보는 겁니다. 중심을 원 C라 했으니까 중심을 C라 잡을까? 그럼 핵심이 뭐다? y축 위에 있다 하면 이 두 개가 이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하면 핵심이 뭐다? 필수 보조선이 우리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두 개가 뭐다? 합동이다. 이 성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발 잘 정리를 해놔.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q에 대해서, 접점 q에 대해서 여기가 5루트이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fp랑 f'p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정의를 일단 천천히 쓰면서, 정의를 우리가 아직 쓰지도 않았고 길이 표현을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잘 보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요 삼각형이랑, 오케이? CQF랑 C, 여기는 뭐라 하지? H랄까? CQF 프라임이랑 그 다음에 CHF가 합동입니다. 왜? 이 두 개의 거리 같지? 반지름으로 이 대칭성으로 같다 했지. 그 다음에 수직이지. RHS. 오케이? 얼이 이제 직각, 그 다음에 H 하이트, S 변 하나. 오케이? RHS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RHS 합동. 그러면 내가 여기가 5루트이라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잡으면 결론적으로 얘도 뭐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이제 또 꺼보면 얘랑 얘랑도 합동이겠지. 여기가 X. 그럼 여기가 루트 5 뭐란가? F'Q가 5루트이라 했으니까 5루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루트 5루트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요 전체 길이 차가 얼마라고? 정의에 의해서 4루트이죠. 그러면 이 두 개 차를 했을 때 이거 빼기 이거를 했는데도 그 차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얼마? 일단은 표현을 해보면 요마랑 요마가 지금 합동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5루트이겠지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5루트2 더하기 x 빼기 5루트2 빼기 x를 하면 4루트이다. 정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2x가 얼마? 4루트. 그래서 x가 2루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길이 다 구했죠. 여기가 3루트, 여기가 7루트. 그럼 제곱 하니까 18에 49 하면은 98 하니까 116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게 좀 있거든요. 고정된 걸 기준으로 본다 하면 정의 주축의 길이를 보면 되고, 접한다 했을 때 수직 긋고 y축 위에 있다 하면 됐지. 이해되겠죠? 요거 정리를 좀 잘 해놓고. 오케이.